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백종원 대표의 바로 그 회사죠. 더본코리아의 수요 예측 결과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 회사의 킥은 백종원 대표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긴 설명이 필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업을 대충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정리를 조금 해볼 거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얘기할 게 꽤 많아서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회사 내용을 스킵하고 싶으신 분들은 건너뛰고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더본코리아. 우리 푸근한 백종원 대표를 중심으로 1994년에 설립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현재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정간편식, 가공식품, 소스 등의 제품 유통 사업과 제주도 더본호텔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23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매출이 3,300억 원 규모로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했거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은 13.7%, 호텔은 1.9%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F&B 프랜차이즈 회사인 거죠. 가맹점으로부터 식재료 공급 대가와 로열티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백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역전우동 등등 백종원 선생님의 브랜드들은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자체가 이 회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이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여러 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골목식당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백종원의 손만 대면 성공한다 이런 말들이 생겼을 정도로 백종원 매직으로 불리는 그 막강한 브랜드 파워, 요게 프랜차이즈 회사로서 브랜드를 확장하고 외연을 키워가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 되겠죠. 게다가 지금 흑백 요리사, 요게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인지도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총 14개 국가에 진출했고 14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앞으로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마냥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럴 리는 없죠. 약간의 우려 요인들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외식업 프랜차이즈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얘기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최근에 조금 치명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는 식음료 쪽 유행 주기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만 카스테라가 반짝하다가 그 뒤에 명랑 핫도그가 엄청나게 핫하다가 그 뒤에 흑당 버블티가 인기를 끌다가 최근에 탕후루 가게들 한 블록 건너 하나씩 생겼다가 다 망했고 가장 최근에 인기는 요아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반짝 유행, 이러면 프랜차이즈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다브랜드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시장성을 판단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해서 런칭하고 안 되는 거는 접고 이런 식의 전략. 지금 1993년 이후에 총 50개의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노년 왕돈가스, 한국 본갈비, 해물떡찜 등 25개는 사라졌고 남아있는 25개 중에서도 퀵반, 고소구동, 낙원곱창은 점포수가 0개라서 사실상 운영 중단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런칭하는 게 있으면 사라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브랜드 전략만으로 성장을 계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더본코리아가 전국에 약 2,900여 개의 점포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맹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대응이라든지 품질 유지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백 대표가 본인 유튜브에서 홍콩 반점을 기습 점검했다는 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직접 가보니까 매장마다 메뉴 품질의 편차가 굉장히 컸다. 물론 이때 백 대표가 직접 나서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감탄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거는 더본코리아만의 리스크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더본코리아 안으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 특정 브랜드의 매출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백다방이 24년 상반기 매출 비중 37.34%를 차지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홍콩 반점이 12.72%예요. 그래서 두 개 브랜드를 합치면 매출의 약 50%, 반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백다방이 진출한 중저가 커피 시장의 성장성과 수익성도 문제입니다.
이디야,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이런 업체들과 중저가 커피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가맹점 수의 추이만 보더라도 백다방 대비해서 메가커피나 컴포즈커피의 매장 확장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절대적인 수에서도 밀리고요. 이런 게 조금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백다방이 이렇게 매장 수를 늘려나가는 동안에 도태되는 브랜드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신포차, 본가, 새마을식당. 매년 출점하는 매장보다 폐점하는 매장 수가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업계의 생태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모든 브랜드가 영원히 잘 되면서 계속해서 파이를 키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잘 되는 브랜드가 있으면 안 되는 브랜드가 나오고, 그리고 제한된 내수 시장에서 경쟁도 너무 심하고, 특정 브랜드의 운영 점포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일이고, 내수 경기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받고 정부의 규제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인지 과거에 증시에 대비했던 F&B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성과는 대부분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태창파로스, 할리스 F&B, 대산 F&B, 해마로푸드, 디딤 E&F, 다수의 F&B 프랜차이즈 기업이 이미 상장 폐지됐거나 거래가 정지된 상태예요. 표로 정리를 해줬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주식은 교촌 F&B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는 공모가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을 계속해서 외면해 왔어요. 그래서 과연 더본코리아는 좀 다를 수 있을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는 이런 외식 프랜차이즈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통사업 쪽을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미 유통 쪽에 진출해 있기는 하죠. 이마트를 통해서 백라면, 백짜장을 판매하고 있고, CU 편의점을 통해서 백종원 고기짬뽕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B2C 방식이었어요. 아직 매출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았고요. 근데 앞으로 군 급식과 기업 급식 업체를 대상으로 회사 대표 메뉴에 들어가는 소스를 공급하는 식으로 B2B 시장까지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에 불닭 소스가 공급되는 것처럼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의 한계를 깨려면 앞으로 해외 진출, 그리고 이 유통사업 쪽이 좀 더 확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대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백종원 브랜드 파워가 워낙에 강해서. 네, 그 밖에 사실 연돈 불카츠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이런 게 IPO를 앞두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요거는 이 영상에서 언급을 하기에는 시간만 잡아먹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아직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쁜 본사 프레임을 씌우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온 게, 본사는 최대 실적을 내는 동안에 주요 5개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점포당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백종원 대표가 또 직접 나서서 해명을 했었죠. 점포당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초기에는 대형 점포 위주로 열었는데 최근에는 백다방 같은 소형 점포 수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소형 점포니까 점포당 매출액은 적게 잡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평당 매출로 계산을 해본다면 2010년 대비해서 2023년에 오히려 많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회사의 실적을 보면 매출 증가폭은 엄청 컸고요. 매년.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 21년 10%에서 23년 6.2%까지 감소했거든요. 타사와 비교하더라도 절반 정도 수준이래요. 백 대표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본사가 납품 단가 등을 저렴하게 유지해서 수익을 줄이고 가맹점과 상생 경영을 했다는 취지다. 입장이 이런데, 입장은 저마다 달라요. 의견들이 다른데, 잘잘못을 떠나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점주와 화합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자, 근데 아무튼 또 올해 실적은요,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매출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백다방의 하반기 매출이 엄청 잘 나올 거라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길게 얘기했지만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주식시장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심리를 이끌어내기에는 좀 불리하다. 하지만 공모주로서 단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기에는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가 없다. 시기상으로도 그렇고요. 자, 근데 공모가도 워낙에 말이 많았습니다. 피어그룹으로 CJC푸드, 대상, 풀무원, 신세계푸드를 선정했는데요. 요 4개 기업이 외식 프랜차이즈 쪽이 아니라 식품 가공과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 유사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근데 회사가 경쟁 기업으로 언급했던 엔하우스나 컴포즈 커피는 비상장사라서 어쩔 수가 없었고, 연안 식당을 운영하는 디딤 ENF는 거래 정지 상태라 또 어쩔 수가 없었고, 교촌 F&B는 PER이 29.65배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너무 높아서 제외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뭔가 주목받는 IPO가 될수록 피오그룹 선정에서부터 퍼에 대한 평가 너무 좀 깐깐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 정도면 넘어갈 만하다라고 봅니다. 자, 24년 반기 LTM 기준 평균 PER은 15.78배를 산출을 했고요.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24년 반기 LTM에다가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따른 회계상의 비용인 41억 원을 더해서 약 299억 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공모가를 일부러 높이려고 굳이 저 주식 보상 비용을 더해서 조정을 해줬다. 근데 여러분들 계속 겪어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더본코리아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회계상의 비용, 일회성 비용이라고 해서 더하면서 조정을 해줬어요. 아무튼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34,465원이 도출이 됐고, 여기다가 할인율 24.50%에서 8.09%를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 23,000원에서 28,000원을 제시한 겁니다. 할인율이 너무 낮기는 해요. 결국에 지금 공모가 상단의 퍼가 13.54배 정도로 그나마 이 중에 외식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는 SPC, 삼립이나 메일홀딩스의 낮은 퍼에 비해서는 너무 높다, 이미 고평가다. 그리고 식품업계 전체의 평균인 11배 수준에 비해서도 너무 높다. 네, 저도 뭐 공모가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브랜드 파워가 좀 다르잖아요. 그 부분의 점수는 좀 더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를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734.67대 1을 기록했고요. 2216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쟁률이 왜 에이럭스보다도 낮아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비슷한 공모 규모끼리 따져봐야 돼요. 공모 규모 1,000억 원 언저리였던 성우와 APR, DS단석 이런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본다면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금액이나 평균 참여 금액 모두 더본코리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 매우 높은 참여도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는 23,000원에서 28,000원 제시됐고요. 28,000원 미만에 참여한 4개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특히나 34,000원 이상의 건수 기준으로 96.93%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34,000원 초과가 거의 다였어요. 기사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37,000원의 주문이 폭발했다. 진짜 눈을 의심하긴 했는데 기관들은 30% 초과한 가격 정도로 많이들 적어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진짜 백종원 대표만 완전히 신났네요. 37,000원에 확정되면 좀 오바다,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34,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상단을 21.43% 초과했네요. 그리고 확약은 건수 기준 10.20%, 수량 기준으로 12.23%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하반기 유가증권 시장에 진입을 했던 산일전기나 시프트업에 대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기관들도 장기적인 성장에는 약간 물음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좋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 정도면. 네, 공모 개요 체크합시다. 공모가가 34,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1,020억 원, 시가총액은 약 4,918억 원,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밸류로 등장을 합니다. 청약은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31일, 이틀이라 너무 다행이고 상장은 11월 6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17만 원 준비하셔야 되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 사주조합의 공모 물량의 20% 최대치를 다 배정했는데 여기에서 미달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야 단기에 치고 빠질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지만 1년 지나서 팔 수 있는 우리 사주, 1년 지난 시점에서의 더본코리아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서요. 자, 그러면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달이 발생한다면 내일 체크해 볼게요. 자, 상장일에 유통 물량 확인하시죠. 주식 총수의 19.67%만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10%대라서 이것도 품절주라면 품절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백종원 대표가 공모 후 지분율이 60.78%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42.55%는 자발적 의무 보유까지 합쳐서 총 2년 6개월간 매도가 제한되고요. 나머지 18.23%에 해당하는 물량은 6개월 동안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5.65%로 낮습니다. 1% 이상의 일반 투자자와 1% 미만 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투자 단가는 당연히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자, 아무튼 유통 물량이 적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다라는 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네, 상장 후 3개월 뒤까지는 추가로 풀리는 물량은 없고요. 6개월 뒤부터 확 증가하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104만 5,940주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임원들의 물량은 6개월 의무 보유가 걸려 있고요. 상장 즉시 출회 가능한 직원들의 물량은 36만 5,940주입니다. 2.53%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행사가액은 9,224원이고요. 체크. 네, 정리하면 수요 예측 결과는 좋고 유통가능 물량의 조건도 좋은 편이다. 근데 가볍지 않습니다. 공모가 기준 유통가능 금액은 약 967억 원,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이기는 해요. 우리가 지금 CMS, 웨이비스, HLS 하이텍까지 충격 3연타를 맞은 상황이라서 공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꺾여 있긴 합니다. 이게 보시면 시초가가 20%대로 좀 낮은 수준에서 출발을 하는데도 고가까지의 갭이 거의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의 기술 특례고 미래가치 땡겨잡은 공모가의 상단 초과고 기존 주주 비중 높고 그러면은 아예 상장일에 손을 안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구조까지 고려해서 잘 걸러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도 우선은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통해 좀 보수적인 주가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한 24년 예상순이익은 240억 원입니다. 여기다가 회사 측이 제시한 유사기업의 평균 퍼 14.23배를 적용을 하면요. 주당 평가가액은 23,612원이 산출됐어요. 네, 공모가보다 30.5%나 낮은 수준. 저는 그래서 공모가가 냉정하게는 비싸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백종원 인지도 대 밸류, 뭐가 이길 것이냐. 인지도가 밀어 올려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장이니까. 그리고 그나마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죠. 교촌 F&B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3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계산을 해보면 교촌은 17.96배, 더본코리아는 23.53배가 되거든요. 더본코리아 이미 조금 비싼 느낌이에요. 단순하게 시총을 봐도 교촌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인 거고요. 근데 교촌이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24년 반기 LTM 순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계산하면 약 35.67배, 굉장히 높게 산출이 되고요. 그렇다면 더본코리아 24년 반기 LTM 순이익 기준의 19.06배, 부담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좀 달라지겠어요. 근데 이렇게 평가될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더본코리아는요, 우리가 고평가든 아니든 무조건 참여는 해봐야 되는 공모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수익률 범위를 대충 넓게 잡고서 할 만한 청약인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기본 정보들부터 체크를 해보죠. 자, 한투에 45만 주, NH에 30만 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균등 수량은 딱 절반이 되겠고요. 최소는 둘 다 10주입니다. 17만 원 준비하셔야 되고요. 한투의 온라인 기본 등급의 청약 한도는 7,500주. 증거금으로 1억 2,750만 원까지 가능하고 NH는 기본 등급 한도가 만주 1억 7천만 원 가능합니다. 한도가 비슷한 수준이라서 경쟁률의 차이는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최근에 조금 인기 있는 청약이다 싶으면 30만 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참여도의 레벨이 확실히 다운되기는 했어요. 근데 더본코리아가 공모 규모 자체는 대여급이 아니기는 한데 인지도는 또 대여급이라서 최근의 종목들에 비해 참여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써서 40만 건을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94주, 확률이 높은 추첨 한 주나 아니면 안정적인 한 주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증거금은 10조 원을 잡았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 1569대 1로 계산되거든요. 비례 한 주의 증거금, 안전하게 1500주를 청약 다 한다고 하면 25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네, NH의 만주 풀청약을 가정하고 기대 수익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균등은 한 주, 비례는 6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때 30% 기준으로 기대 수익이 7만 1,400원, 50% 기준의 수익은 11만 9천 원. 그래서 파킹 이틀치 이자인 23,641원은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요. 지금 일정상 청약이 토모큐브와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늘 해보듯이 예상 경쟁률에 따른 기대 수익, 청약 당일에 비교하면서 최종적으로 청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모큐브는 정리해서 내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활짝 웃으면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